안녕하세요. 오늘 7월 18일 목요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한법. 자, 이제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정말 저를 하루도 안 보면 안 되나? 아니야, 지겨울 때도 됐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학교 갈 때까지는 계속 가셔야죠. 자, 요즘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빗길 조심하시고요. 자, 특히 이렇게 미끄러운 데 있잖아요. 맨홀 뚜껑이라든지 이렇게 좀 만지만지 하는데 요런 데 잘못 발을 디디셔서 미끄러지면 자, 원하지 않게 낙상사고로 인해서 다칠 수도 있으니까 빗길엔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또 물웅덩이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또 거기에 어떤 게 밑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런 거 웬만하면 좀 조심하시면서 항상 요즘엔 방법이 없어요. 뭐 내가 예방적 차원에서 열심히 조심히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불의의 사고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웬만하면 평상시에 가지 않는 건 하지 않는다. 웬만하면 매일매일 하는 거는 매일 한다. 아시겠죠? 그래야 안전한 하루하루, 그다음에 여러분의 발전 이런 거 될 것 같아요. 자, 매일 헌법 오늘도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직급. 자, 다음 거주 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럼 거주 이전의 자유는 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용 조금 살펴보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14조죠. 거주 이전의 자유. 자, 이렇게 됐는데 요거 16조에 있는 원래 16조 이거 재헌헌법부터 있었죠. 재헌헌법부터 있었던 주거의 자유. 주거의 자유. 여기에는 정적인 자유하고 동적인 자유가 같이 있었어요. 이런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 중 두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동적인 자유만 쏙 빠져서 14조로 언제 5차 개헌 때 분리가 된 거죠. 여기 30하고 헌법 때 분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주거의 자유는 정주의 장소라는 정적인 자유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정주의 장소로서 그러니까 마음의 평온을 느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단체는 안 된다라는 일반적인 학설이 있고요. 하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는 동적인 자유니까 단체도 될 수 있죠. 법인도 이사하잖아요. 거기다가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자 왔다리 갔다리 이전이니까 이동을 하셔야 돼요. 동적인 자유가 남아있으니까 여기에는 나는 이런 건 없죠. 무국적인 자유 이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국적 변경 이것도 자 거주 이전의 자유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다 해서 어느 국적을 내가 반드시 선택할 수 있다는 권리는 없어요. 이게 참 애매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국적 이탈 자유가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국적 이탈의 자유. 하지만 특정 국적을 선택할 권리는 없어요. 이건 포함되지 않아요. 특정 국적을 선택할 자유. 이게 참 애매하니까 이런 거 꼼꼼히 암기하셔야 돼요. 어느 국가 국적을 선택할 권리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나는 국적을 이탈할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중국적자가 외국의 공간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이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외국에 주소 있는 자만 이런 경우 제한을 둔다 해도 반하지 않는다. 일단 제한이라는 건 기본권이 있어야 제한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국적 이탈의 자유는 기본권이다. 꼭 알아두시고요. 하지만 특정 국적을 선택할 권리는 자유는 기본권은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뭐 출국, 입국 하는데 외국인에 한해서만 외국인은 출국의 자유는 있지만 입국의 자유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장소 선택. 이거는 동적인 자유니까 장소 결정 뭐 이런 거는 없죠. 이런 거는 없어요. 특정 장소 결정. 특정 장소를 결정할 권리도 없고 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이용해서 내가 병역 이탈 기간을 요걸 연기시킬 그럴 자유도 여기도 없어요. 그래갖고 대부분이 거주 이전의 자유는 기본적인 이론 내용보다는 판례 내용이 많다. 연역 판례 이런 것들 보시고요.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의 대상인 장소는 주거의 자유에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특히 16조에는 압수수색인데 어디에 관한 압수수색? 주거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 요게 근거가 16조에 마련돼 있더라. 그래서 12조 사망하고 아니다. 그래서 16조에 있던 게 14조로 빠져나왔어요. 다만 그 대신 동적인 자유인데 그 동적인 대상이 주거지가 돼야 되니까 이거를 왔다리 갔다리 이동의 자유니까 만약에 주거지가 될 수 없는 일시적인 그런 장소는 거주 이전의 자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서울광장 사건, 도로위 사건, 서울광장 차폐 사건이라고 아예 외우시면 여기 두 사건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로 가셔야지 이건 아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나왔죠. 거주 이전의 자유의 대상은 아니다.
일반적인 도의자유권 10조에서 찾아라. 이런 것들은 판례를 좀 많이 연대에서 많이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거주 이전의 자유나 주거의 자유, 물론 이론적인 면이 없진 않지만 시험 문제 거의 그쪽 영역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판례에 관련된 문제 살펴볼게요.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거주 이전의 자유에는 국외에서 체류자,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해외 이주의 자유가 포함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거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야 입국의 자유 있는데, 다만 이제 외국에는 입국의 자유가 없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아마 많이들 정리하고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 재판 끝나고 나가서 날아가는 거죠. 재판도 아직 진행 중이라면 재판 진행 중에는 국내에 머물고, 그렇다고 해서 뭐 가두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계속 중인 사람에게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출국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3번, 공익사업에 있어서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 등의 인도 의무를 정하는 규정은 토지 소유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수용 개시일까지,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의 토지를 국가가 강제로 또는 사업시행자가 강제로 이랬을 때 어쩔 수 없죠. 이건 일정 기간 동안 인도 의무를 정하는 건 그 자체는 침해는 아니에요. 제한은 맞고요. 네 번째,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떴죠. 서울광장, 그다음에 도로에서 안전띠 사건, 서울광장 차폐 사건. 서울광장은 주거지가 아니죠. 따라서 주거지가 아니니까 주거지를 대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인정하는 건데, 그러면 서울광장의 차폐 사건은 거주 이전의 자유,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하고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다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요? 제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따라서 서울광장은 생활의 형성, 거주지, 체류지에 해당하고, 서울광장 출입, 통행하는 행위가 그 장소를 중심으로 생활 형성해 나가는 행위에 속하므로 경찰청장이 경찰버스,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관련이 없다, 제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련이 있다, 제한된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침해된다, 침해되지 않는다. 관련이 없으면 제한도 안 되고 당연히 침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쪽 영역에서의 이런 표현이 익숙해져야 시험장 가서 실수를 안 합니다. 시험장 가서 생각하시면 늦어요. 자, 오늘도 매일매일 습관처럼 헌법 봤습니다. 자, 그럼 내일 금요일 아시죠? 또 주말을 맞이하는 또 그 전달이니까요. 잘 정리해갖고 또 토요일 날 보실 분들은 통째히 해야 되니까요. 자, 오늘 정리 잘 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매일 헌법 정인영이었습니다.